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초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년 넘게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1차 원안위의 월성원전 3중 수소 조사 결과 발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언론단체와 환경단체는 원안위가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 조사단을 구성했고 월성원전 부지에 대해 시료 채취와 모의 실험, 균열 탐사 등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용액 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극심하게 손상돼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이미 제 역할을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조사단이 확보한 1997년 월성 1호기 SFP 보수 현황 보면 그때도 이미 97년부터 7군데 누수가 있었고 9군데 균열이 있었어요. 더구나 사용액 연료 저장조 바닥면은 에폭시 라이너를 수십 년 동안 한 차례도 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용해결료 저장조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5년간 보수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벽면에 이제 에폭시가 낡아서 여러 번 교체를 했다라면은 바닥면은 지금은 너덜너덜한 상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면을 통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부실한 원전 운영 실태가 드러났지만 원안위 측의 지난해 9월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형식적인 조사 요약본 공개에 그쳤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전문 용어로 번복된 보도자료로 조사 결과를 가름하는 이 행태 자체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고 나아가서는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이런 가운데 원안위는 이번 달 월성원전 3중 수소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그린피스, 탈핵 법률가 모임 등 언론단체와 환경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사 결과 공개 발표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소상히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또 불필요한 의구심이나 궁금증을 남기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3중 수소 2차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민의힘 경상북도 공천관리위원회는 울진 군수 후보로 손병복 예비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전 한수원 한울 원자력본부장을 지낸 손병복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 45.04%를 득표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울진 군수 선거에는 황의주 전 경상북도 도의원이 선관위에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여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공천 여론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이 경북에서만 벌써 3번째 확인됐습니다. 4년 전 제7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조작이 여러 차례 드러나 무더기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당내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국민의힘 경북기초단체장 경선 여론조사는 졸속과 오류투성이었습니다. 칠곡 청송 지역 여론조사는 조사 지역은 물론 후보 경력까지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채 실시됐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이미 발표한 경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칠곡 군수와 청송 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오는 7일과 8일 다시 하기로 번복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실시한 삼선도전 현역 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여론조사에서는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탈락 후보들의 반발뿐 아니라 중앙당에서도 편향된 질문 문구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단체장 컷오프를 취소하고 현역 단체장을 모두 포함시켜 5곳의 경선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당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고 경북 공관위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상당히 오용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여론조사 실시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론조사 부실 부정 논란은 4년 전 자유한국당으로 치른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던 한 후보는 천여대의 일반 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려다 들통나 후보를 비롯해 수십 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영주에서도 당비를 대주며 당원 가입을 시키고 휴대전화를 한 곳에 모아 특정 후보 중복 지지 응답을 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만 원은 누가 주던데요? 1만 원도 지금 그 사람 주지. 이장님이요? 응.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지정한 여론조사 업체는 12곳입니다. 당내에서조차 제한된 업체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하면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업체가 지금 물량이 솔리거든. 여론조사가 지금 완전 전국에 다 돌리고 있으니까 완전 자기들 뭐.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정치 구도에서 경선 여론조사는 본투표만큼 중요한 핵심 과정입니다. 하지만 편향되거나 사실관계가 어긋난 채 진행하는 여론조사가 반복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가 사격훈련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포항장기면민 등 200여 명은 어제 서울 국방부 앞에서 수성사격장 사격훈련 강행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주민과 협의 없이는 사격훈련을 재개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달부터 사격훈련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수성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2,821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721명, 경주 108명, 울진 24명, 영덕 14명이며 울릉에서는 지난 3월 8일 이후 5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34.9%로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2만 200명입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인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132억 원으로 2년간 차량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인 와이드 밴드갭의 표준 공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생산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대구를 중심으로 차량용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항공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의 특화 분야를 연계해 나노반도체 융합연구원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쾌청한 하늘이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7.5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23.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도나 올랐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덕과 울진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9도나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5도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어린이날에도 계속해서 맑고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재청 경주시가 후원하고 신라문화원이 주관하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세심한 옥산데이트가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경주 옥산서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세심한 옥산데이트는 외국인 배우의 시낭송과 판소리, 시조창 공연 등과 함께
선비복 체험, 붓글씨 체험, 옥산서원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세심한 옥산데이트 프로그램은 국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새로운 패턴의 한류 문화를 통해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경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92로 지난해 4월보다 5.8% 올랐습니다.